안녕하세요. 아라이트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유창성 장애, 말더듬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. 우선은 유창성 장애 말더듬이 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살펴보면요. 말 그대로 음절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아니면 말 속도가 좀 불규칙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엄마 자동차 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자차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보통 10세 이전 아이들이고요. 2세에서 7세 정도 보통 여아 아이보다 남아 아이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음절을 아까 제가 말한 방금 예시를 좀 보여드린 것처럼 음절을 좀 반복하거나 말이 막히거나 말소리를 좀 연장을 하거나 속도가 좀 불규칙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인식을 잘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들으면 왜 못 듣지? 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 있지만 유아나 이제 아동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 아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다른 사람하고 어떤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사회성에 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.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말더듬인데 수정을 하지 않았다. 근데 성인이 됐으면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 이제 승진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 상황이 좀 발생이 돼서 승진을 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학습을 좀 잘 해야 되는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습적인 어떤 지연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아이들 왜 말을 좀 더듬는지 유창성 장애를 좀 경험하는지를 좀 원인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통 다 스트레스가 대부분 작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. 그리고 이제 기질적으로 좀 봤을 때 불안이 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완벽해야 되는 부분 그런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좀 말을 좀 더듬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이런 아이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? 제가 아까 개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말을 불규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음절을 반복한다던가 자음이나 모음을 생략하거나 길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단어가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. 엄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단어가 좀 깨지는 부분이 있죠. 그리고 힘을 좀 과도하게 엄마 이렇게 좀 힘을 좀 과도하게 한다던가 말이 좀 막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음절을 좀 반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이런 아이들 보통 이제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사회적 참여나 아니면 학습 부분에 있어서 좀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통해서 진단을 내린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 언어 치료를 하는데 언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아이가 틀리는 단어가 있어요. 그 틀리는 단어를 되도록 좀 한 템포 쉬었다가 이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발음을 할 때 천천히 엄마 자동차 줘를 할 때 엄마 한 템포 쉬고 자동차 한 템포 쉬고 줘 그런 식으로 천천히 얘기하는 연습을 우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거를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단어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문장으로 좀 연습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능숙하게 잘 하잖아요. 근데 이게
상담실 안에서만 좀 아이가 잘하면은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좀 나가서 직접 아이가 직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발음을 좀 정확하게 말을 더듬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실습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상담 언어 치료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우선은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좀 케어해야 해요?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. 이런 아이들일수록 불안이 좀 높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얘기할 수 있게끔 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, 아이가 말을 잘했어요. 그런데 너무 엄마가 너무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다시 얘기해봐.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초긴장을 해서 이렇게 경직돼서 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일부러 좀 어떤 강압적으로 뭔가를 말을 하게끔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유창성 장애 말 더듬는 아이를 좀 아이들의 특징이나 아이들을 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. 우선은 말더듬 유창성 장애는 이제 음절 반복이나 생략 아니면 말 속도의 어떤 불규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아이들 언어 치료할 때나 뭐 집에서도 좀 천천히 얘기할 수 있게끔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천천히라는 거는 한 템포 쉬었다가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요. 아니면 엄마 따라하기 해서 엄마가 누가 말을 더 천천히 얘기하나 그렇게 좀 게임식으로 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. 그리고 아이가 천천히 얘기를 또박또박 얘기를 잘하면 구체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좀 해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